5, 4, 3, 2, 1. 유럽 우주국 프록시마 프로젝트의 대원이 된 사라. I never thought that one day I'd be saying the last mission before Mars, and yet here we are making last preparations. Faut pas la lumière. Aye, aye, Captain. 하지만 꿈에 그리던 소원을 이뤘다는 기쁨도 잠시.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женщин работало здесь. Ты можешь гордиться собой. 그녀의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는데요. I think you ought to ask him to lighten your load. What do you know about my core skills? 바로 7살 딸 스텔라입니다. Tu savais que ta maman allait partir un jour. Ça te fait très peur, un peu peur. Peur. Ça va pas, non, tu m'as fait peur. Ça veut dire qu'on ferait que la poubelle. There's no such thing as a perfect astronaut. Just like there's no such thing as a perfect mother. 사라는 과연 스텔라와의 약속과 꿈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C'est demain soir que tu pars. Soit dans 3 semaines. 저 먼 곳 우주에서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10월 15일 개봉한 프록시마 프로젝트입니다. Tu savais que ta maman allait partir un jour. Ça te fait très peur, un peu peur. Peur.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화등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작품에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5일 그래비티를 제외하면 다소 남성 캐릭터 위주로 전개되던 우주영화라는 장르에 각본부터 감독, 메인 주인공까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해외전 일찍이 호평을 받은 작품 프록시마 프로젝트가 개봉했습니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부터 시작해 세자르 영화제,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까지 다양한 국제영화제에서는 이미 감독부터 각본 그리고 메인 주인공 사라 역을 맡은 배우 에바 그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후보에 오르고 수상을 하면서 인정을 받은 작품인데요.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커다란 스케일과 액션, 어드벤처가 결합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마저도 국내에서는 번번이 스코어가 낮은 마당에 보다 잔잔하고 드라마적인 요소로 전개되는 프록시마 프로젝트는 과연 이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한국에서 개봉했을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정말 보물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우주로 가겠다는 꿈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고 그 결실을 바로 코앞에 둔 설레임과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엄마의 품이 더 필요한 7살 딸과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라. 에바 그린은 그런 오랜 꿈과 엄마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라의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이게 연기했습니다. 몽상가들과 신시티, 300이나 007에서 치명적인 퇴폐미를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남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유독 딸 앞에서는 작아지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엄마의 모습을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작품의 내용도 그만큼 훌륭했을까요? 5, 4, 3, 2, 1. 작품은 사라와 스텔라의 모습을 비춰주며 시작합니다.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던 사라가 얼마나 그 꿈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데요. 라틴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진 스텔라가 딸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 방을 우주와 관련된 것으로 잔뜩 꾸미고 우주선이 발사되기 직전 카운트다운을 하며 스텔라를 재우는 모습들이 이를 잘 표현해줍니다. 거기에 항상 자신감에 차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훈련들을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통과하면서 혹여나 불편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곧바로 문제를 제시할 정도로 당당하고 멋진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는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로 닥쳐오는 순간 내 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를 덮쳐오는데요.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엄마의 품이 필요한 스텔라가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것이죠. 별거 중인 남편 토마스는 여전히 일이 우선인 것 같아 썩 믿업지 못하기에 혹여나 토마스도 스텔라를 봐줄 수 없는 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모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데 스텔라를 돌봐줄 웬디마저도 다분히 사무적인 태도로 둘을 맞이합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린 스텔라에게 차분하지만 사무적인 말투로 사라와의 이별을 확실히 인식했는지 확인하지를 않나 말끝마다 서류와 절차 이야기를 하며 사라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한편 외적으로도 사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다른 남성 우주비행사들의 희롱과 차별적인 시선에 맞서야 하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해서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는 웃음을 잃어가고 훈련도 뒤처지면서 초반에 강하고 당당하던 사라의 모습이 자신감을 잃고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작품은 이런 꿈과 책임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라의 모습과 엄마를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어린 딸 스텔라를 통해 이해와 성장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쌓아올린 이 둘의 고민과 시련은 다소 아쉬운 결말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Ça va pas, non, tu m'as fait peur. Pars. Ça veut dire qu'on serait quatre morts. There's no such thing as a perfect astronaut. Just like there's no such thing as a perfect mother. 우여곡절 끝에 지구를 떠나기 전날 사라는 스텔라를 만납니다. 최적의 상황에서 우주로 향해야 하는 사라와 팀원들은 가벼운 운동과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우주로 가기 전 무균실에 격리된 채로 생활해야 하는 사라는 스텔라와 우주선을 보러 가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숙소를, 그것도 무균실을 야밤에 탈출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딸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죠. 혹여나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지낸 다른 팀원들은 대체 뭐가 됩니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각국의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조국의 명예가 있는데 사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모성애라는 이름 하에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생각해보면 우주로 떠나기 전날 사라가 이렇게 쉽게 숙소를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지키는 가드나 관리인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설정입니다. 결국 사라는 새벽에 스텔라를 데리고 우주선을 보러 가자는 약속도 지켰고 재빨리 숙소로 돌아와 살균 비누 비슷한 걸로 몸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사라가 여지껏 했던 고민의 해결이 조금 찝찝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텔라를 우주선 한번 못 본 걸로 엄마의 꿈을 응원해주지 않는 철부지 딸로 만들었으며 사라는 팀원들과의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킬 위험도 감수하는 책임감이 부족한 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반부에서 열심히 쌓아올린 둘의 감정선을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마무리해버리니 열심히 훈련하고 스텔라와의 갈등에 힘들어하던 사라의 감정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I never thought that one day I'd be saying the last mission before Mars, and yet here we are making last preparations. T'as pas la lumière. Aye, Captain.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요소들이 훨씬 많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사라를 희롱하고 그녀의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던 남성 대원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조력자의 포지션이 된다는 점, 언제나 사무적인 태도일 줄 알았던 웬디가 진심으로 사라와 스텔라 보네어를 응원하고 걱정해준다는 점, 언제나 일뿐이던 전 남편도 점차 스텔라와의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고 사라도 이들을 믿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습은 결말부의 아쉬움을 제외하면 거의 무결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성장 드라마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라 역을 맡은 에바 그린은 작품 내내 관객들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데 최적화된 배우였습니다. 왜 다른 배우들에게는 제2, 제3의 누구누구 하면서 계보가 있지만 에바 그린에게는 제2, 제3의 에바 그린이 없는지 이 영화만 봐도 알 수 있더군요. 작품 자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였다는 게 제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프록시마 프로젝트에서의 에바 그린의 연기가 역대 최고였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에바 그린의 팬분들에게는 특히나 선물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앨리스 위노커 감독, 에바 그린, 젤리 블랑, 맷 딜런 주연의 프랑스, 독일 드라마 영화 프록시마 프로젝트에 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비행사가 되는 과정도 그 가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도 잘 드러낸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대략 3kg 정도의 개인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주 비행사가 된다면 3kg 안으로 어떤 걸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가족 사진, 편지, 책 혹은 스케치북? 자유롭게 의견 적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다양성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